약물에 대한 예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심장병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약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임상 증상을 심하게 유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심방이 확장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방이 계속 커지고 이쪽으로 체액이 계속 저류가 되다 보니까 순환이 계속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심방에 차는 압력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압력이 차지 못하게 해주는 약물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 몸에 계속 쓸데없이 공격을 해주는 이 라스, 얘가 활성화되지 않게 해주는 약을 쓰는데 그 중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얘의 기능을 막게 해서 너 이런 기능 이제 하지 마. 우리는 그냥 20만 뒤로 가는 거 이래도 몸에 큰 문제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대로 살 수 있어. 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문제가 오잖아. 그러니까 내비둬 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알도스테론이라고 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 얘를 사용하지 못하게 몸 안에서 활성을 못하게 하는 약물들,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막 수축되죠. 그래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을 유지시키고 혈압이 쓸데없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혈관을 펴주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일단 1번에 해당되는 약물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뇨제입니다. 왜냐하면 심방이 계속 커지고 이쪽으로 체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혈액 내에서 유지되는 것들을 일단은 제거를 시켜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항인형 호르몬 영향도 받고 오줌을 잘 안 보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뇨제를 통해서 오줌을 배출시켜주고 체액 내, 그러니까 혈관 내에 자꾸 저류되고 있는 과도한 수분들을 이뇨제를 통해서 배출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은 강심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약이 강심제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강심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물 환자에 사용하는 약물의 이 강심제는 강하게 심장을 짜주게 하는 효과보다 실제 이 심방의 압력을 낮추게 해주는 기능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좀 리드미컬하게 짜주게 해주고, 그리고 이 심방의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지오텐신을 차단하는 건 안지오텐신을 만들어내는 효소라는 게 있는데 그 효소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지는 안지오텐신을 전환시키는 전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ACE 이니비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약물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알도스테론을 차단해주는 알도스테론 기량제, 이런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고 문제가 와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것들은 고혈압약 혹은 혈관 확장제, 이런 약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모든 환자가 이런 상태로 다 똑같이 진행되고 똑같은 부위마다 문제가 다 동일하게 오느냐?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환자는 처음에 이 약만 필요한 환자, 이 약에 이 약을 같이 섞어야 되는 환자, 다음에 이 약에 이 약을 또 섞어야 되는 환자, 또 이 약도 섞어야 되는 환자, 여기에 4번, 5번, 그리고 이제 폐에 계속 압력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폐 고혈압이 발생하면 폐 고혈압을 억제시켜주는 7번이 맞나요? 6번인가요? 네, 6번. 폐 고혈압을 억제시켜줘야 되는 약물을 쓰는 환자, 다양한 환자들이 있죠. 그리고 4번 약도 약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고혈압 약 가지고 반응을 하는 애들은 얘만 쓰고, 얘가 아주 안 되는 애들은 얘도 쓰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심장병 초기의 약물은 한 개, 두 개로 시작을 했다가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 약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아이들마다 정도는 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심방이 이만큼, 어떤 아이는 이만큼, 어떤 아이는 심박이 너무 빨라. 그런 아이들은 여덟 번째, 심박이 빠르게 뛰지 않게끔 해주는 약을 줘야 리드미컬하게 떠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 강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의 조성은 그 아이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조성을 다 다르게 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약물의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뇨제를 좀 많이 써야 되는 환자, 어떤 아이는 이뇨제를 좀 적게 써야 되는 환자,
그에 따라서 농도는 당연히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의 약제들, 지금 제가 8번까지 말씀드렸는데 8번 중에서도 또 세부적인 약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10개 이상의 약이 들어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판 폐쇄부전증,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대략 이런 정도의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약물에 쓰는 빈도, 종류, 조합, 농도 이런 것들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해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약에 대한 부분이 나온 김에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요 약은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여가저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약물인데요. 아까 제가 안지오텐신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물질이 어떤 물질로 전환이 되고 이 물질이 이제 안지오텐신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이제 신장 센서에서 작용한 레닌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물질이 최종적으로 이 안지오텐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로 작용을 할 때 하나의 효소가 사용이 되고 이 효소가 ACE라고 하는 효소예요. 근데 이게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얘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한테는 이 ACE 이니비터라는 약물을 정말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이 약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약은 얘를 차단을 시키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이 이 ACE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의 기전들로 인해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써가지고 얘를 차단한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다 차단되느냐?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약효의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심장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판막 상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막 상태도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병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이 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치료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판막이 망가진 이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다른 몸의 여러 가지의 기전들이 몸을 작용시키면서 더 심하게 가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튼 이 ACE 이니비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약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약물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의 약물은 주로 콩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돼요. 다 사용된 게. 또 어떤 약은 간에서 대사가 돼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다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 약을 쓰면 콩팥에 무리를 안 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간에서 대사가 되는 그 약물은 콩팥에 부담을 좀 덜 주기는 하나, 이 약이 몸 안에서 작용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이 신장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갑자기 확 확장시키는데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혈액이 신장을 통해서 100이라는 게 들어오면 신장에서 쓸데없는 걸 거르고 다시 동일한 양의 혈액이 이제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확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달라져서 신장의 관류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약을 사용을 하면 간으로 배출되는 약이든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약이든 어쨌든 이 몸 안에 있는 신독소를 해결하는 데 약간의 장애가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신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검사 파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